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4일 금요일 실전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6만 명에 달했습니다.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현행 사적 모임 6명, 영업시간 10시에 거리두기 조치해서 영업시간 제한만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한 건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틀간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니까요. 미리 투표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1.29% 하락한 2,711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 하락한 903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내포되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서수 실행위 등 모든 불법 사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한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시장에서부터 조금 흔들림이 좀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박스권의 흐름이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시장이고요. 나스닥 선물하고 지금 저쪽 어제 유럽 시장 좀 흔들리고 나스닥 선물 어제 미국 시장도 조금 빠졌지만 많이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침부터 선물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1.2% 정도 흔들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흐름들도 아침서부터 좀 눌리는 흐름들인데 보면은 그동안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이는 아니고 살짝 밀리는 정도의 흐름인 거고요. 반대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원자재 관련주들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원래부터 원자재 가격들은 폭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물류 대란 이슈부터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내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또 자연 또 자원물 또 많은 강국인 또 러시아가 또 이번에 별의별 이슈로 해가지고 그래요. 하여튼간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부터 올라가려고 그런지 일단 좀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알루미늄 가격이 어제 하루 만에 7%가 넘게 갔습니다. 7%가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니켈 가격도 8.89% 급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제 하루만 급등한 게 아니고요. 이 가격 그래프를 보게 되면 상승폭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확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월봉으로 보게 되면 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다 신고점들 다 갱신하고 있는 구리, 알루미늄, 아이언, 니켈 이런 쪽들 그래서 이쪽의 원자재 가격들이 어제 밤 사이에 8%, 7%가 급등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슈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거에 따른 이제 관련된 철강 업종들, 비철 금속들 안 그래도 비철 금속 관련주들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강했는데 최근에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다시 움직이려는 모양을 잡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모양도 괜찮고 그리고 최근에 현대제철, 포스코도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급락할 것 같진 않고 이제는 살살 올라갈 것 같은데 걔네들은 좀 무거우니까 그것보다 좀 더 가벼운 중소형주의 원자재 관련주들 이런 쪽들 낙폭가들을 좀 공략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 효성 OMB 같은 경우도 농업 관련주 쪽, 비료 관련주 쪽인데 얘네들도 원자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료라든지 질소 이거 다 이게 화학 기호들이잖아요. 니켈,
뭐 이거 다 이제 금속들 이게 다 원자재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오늘 농업 관련주들도 원자재 가격 폭등에 급등. 그다음에 지금 뭐 철강, 비철금속 이쪽 관련주들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아침에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다시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눌리고 하는 부분들은 박스권이 잘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별 문제 없습니다. 빠지면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 빠지는 거고 여전히 2,800에 대한 목표치를 두고 시장은 견고하게 움직여주는 중이라 뭐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흔들릴 때에서 종목들을 공략할 것들을 찾아내서 공략하면 되는데 그중에서 비철금속, 철강 업종들 이쪽 바닥에서 싸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오늘 그쪽에 있는 표역 종목에서 시가총액도 꽤 되고 그다음에 실적도 견고한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 그래도 이 원자재 가격이 역사상 신고점을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는 중이니까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닥에 있고.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될 텐데 그 타이밍이 이제는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장인데요. 시장은 다소 흔들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박스권 흐름이 잘 유지되고 있다.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요약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복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바이오스마트가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사막 콘덴서 1.6%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SD 바이오센서 5.4% 성공했고요. 사막 콘덴서 3.2%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월요일에 편입된 S&P 반도체는 3.2% 수익률 성공했고요. 네, 3일절 휴장으로 화요일은 쉬었습니다. 카프로 3.9% 성공하면서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72%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풍산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풍산입니다. 굉장히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딱 제가 볼 때는 적당한 위치에 있는 종목으로 일단은 중형주 정도보다는 조금 가벼울 수도 있는데 근데 중형주 정도 사이즈가 되는 종목인데요. 이 풍산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중형주보다는 좀 더 높겠네요. 한 9천억 정도 되니까 그래도 뭐 대형주라고 치기에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가격대도 적당하고 지금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흐름들이 오늘 아침서부터 PJ 메탈이라든지 뭐 삼야 알루미늄이라든지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일전에 앞서서는 이제 고려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창 아니면 이구산업 이런 이제 비철금속들이 급등을 했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 비철금속 그러니까 철강은 뭐 동국제강, 현대제철, 포스코 뭐 등등 요런 애들 포함 그다음에 비철금속 다 포함하면 종목이 개수가 대략 한 3, 40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3, 40개를 제가 어제 종목들을 쭉 살펴봤는데 다 차트들이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거래가 실려 있는 쪽들과 그다음에 지금 원자재에 관련된 이슈가 그러니까 지금장은 철저히 박스권장이면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잘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앞서서는 먼저는 이구산업이라든지 먼저 이쪽 애들 좀 가벼운 쪽들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현대제철, 포스코, 그다음에 동국제강, 그리고 뭐 풍산, 그다음에 뭐 포스코, 엠텍 뭐 이런 그동안에 좀 안 움직였던 대형주 내지는 중형주 쪽에서도 그러니까 소형주만 움직일 게 아니고 대형주, 중형주 쪽에서도 지금 비철금속에 대한 그 니켈, 알루미늄 이게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면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고 계속 올라갑니다. 금값은 조금 주춤주춤거리고 있는데 유가도 지금 살짝 떨어지고 있죠. 110달러, 116달러 찍고 지금 이제 100달러 이제 초반대로 거기서 이제 약간 주춤주춤거리는데 이쪽 그 비철금속 관련 이쪽 원자재들은 그냥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꺾일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이제 풍산이라는 종목을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한번 보세요. 가격이 여기가 싼지 비싼지 보면은 참 차트가
야,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왜 이렇게 내려가 있나? 그 정도 궁금할 정도로 왜 이렇게 떨어져 있었을까? 기회죠,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금요일 날, 이번 주 있었던 시장에 있는 종목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어제까지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화요일 날 휴장이었기 때문에 월요일서부터 이제 딱 3가지 종목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들을 박스권에서 종목들을 공략하다 보면 지금 들어가면은 쉽게 안 물려요. 물렸다가 수익이 나고 물렸다가 수익이 나고 웬만하면 먹고 팔 수 있는 기회인데 지지난주도 그때 다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지난주도 달성을 했고 지난주도 보면은 SD바이오센스, 사마콘덴서 지금 다 달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미도달된 건 미도달된 거고 어쨌든 달성이 돼 있는 상태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요일 날 SFA 반도체를 드렸었는데 SFA 반도체 얘도 3.2% 달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달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 더 올라가거든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은 왜 못 가느냐? 왜 못 가겠어요? 지수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얘도 살짝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요만큼 흔들렸는데 이 SF 반도체가 흔들릴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흔들리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수는 요만큼 흔들렸는데 갑자기 얘가 20%를 박살이 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지수가 조만큼 흔들리니까 1%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 지수가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코스피가 다시 위쪽으로 2750을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면 당연히 얘도 위쪽으로 7,000원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수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오늘 삼성전자도 약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약하고 다 약하니까 당연한 흐름으로 오늘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다 보시면 되고 이전에 달성이 됐을 때 절반을 팔았다 혹은 절반 이상을 팔았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또 조정받으면 다시 또 공략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팔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다시 내려오면 공략하시면 되고 만약에 절반 이하로 갖고 있는 분들 혹은 다 팔았다 잘 보고 있다가 다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셔도 된다는 거 어쨌든 달성이 된 종목이고요. 3월 1일은 휴장이었으니까 이제 수요일 날 엊그저께 카프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얘가 움직이는 거는 얘도 비료 관련주이기 때문에 효성 OMB 이게 이제 그 원자재 관련주로 얘가 포함이 되는 비료 관련주. 그래서 이쪽은 27% 폭등하고 있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못 가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그래도 움직이네. 저 효성 OMB, 아시아 종묘, 농업 관련주들 조금 약하죠. 그러니까 폭등하는 거는 완벽하게 비료 쪽으로. 얘도 남해화학은 잘 안 움직여요. 그런데 오늘은 움직여요. 그동안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원자재 관련주들, 철강 관련주들, 좀 이따 얘기할 풍산도 왜 얘기하는 거냐면 그동안에서는 계속 가벼운 애들만 움직여서 효성 OMB만. 근데 이 무거운 남해화학도 오랜만에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다가 워낙 이슈가 원자재 가격들이 다 폭등하라니까 그 관련된 주들이 엮이면서 조금 이제 무거운 쪽도 움직이는 일주일 전, 2주일 전만 하더라도 가벼운 애들만 움직였거든요. 가벼운 애들만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순환매가 나오는. 그러니까 얘가 폭등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얘만 갔어요 거의. 효성 OMB부터 하고 얘네들만 갔었는데 오늘 같은 날에서는 얘가 여기서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고생 심했을 거예요. 수익은 났는데 이게 쉽게 수익을 안 내줘요. 수익이 많이 날 것처럼 보여주고 다 빼버리고 올라갔다 다 빼버리고 올라갔다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다 던져버렸더니 오늘 27% 폭등해버리고 그리고 얘네들만 올라가니까 아시아 종목 농우바이오서부터 해갖고 이제 지겨워갖고 던져버렸더니 오늘 움직여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순환매가 좀 뒤늦게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남해화학도 오랜만에 강하게 움직이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비료 관련 쪽인데 얘도 이제 순환매로 이제 더 움직이겠죠. 지금 달성은 3.9% 돼 있지만 장중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상승폭은 수익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익은 이미 3% 달성이 되면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절반 정도를 파시면 되고 욕심이 많다. 그럼 절반 정도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더 보유하시는 부분도 괜찮다. 대신에 절반 이하를 가지고 보유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이제 카프로도 달성이 됐고요. 이제 어제 있었던 이제 사마콘덴서는 57,000원 매수 가격을 한번 싸게 공략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제는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들어왔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는 거는 별로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있어요. 강이 이렇게 넓은 게 있는데 물고기가 어디가 몰려 있는지를 우리 그 바닷가에 보면은 그 어선들이 그 탐지기 가지고 물고기 모여 있는 데를 딱 거기를 잡아 그 위치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거기다 뿌리죠. 그러니까 지금도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이 주식시장, 이 바다라 생각하세요. 이 바다에 주식의 종목들의 물고기들이 어디 몰려 있는지를 보고 거기다 그물을 뿌려놔야 수익이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장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쪽은 조금 지금 물고기들이 살짝 다 빠져나가서 지금 없는 상황이고 물고기 다 어디로 몰렸어요? 원자재 관련주로 몰렸잖아요, 지금. 농업 관련주. 원자재, 농업 관련주 비료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관련주. 그다음에 지금 철강 가격들도 계속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지금 PJ 메탈이 지금 급등을 하니까 이쪽.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사막 컨덴서 같은 경우 매수가 미도달됐지만 뭐 갖고 있으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밀리면 다시 공략이 가능하시고 다시 올라오면 이거는 6만 원. 이게 장 때문에 그래요. 장이 밀리니까. 장이 다시 올라오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급등명 중 한 종목 하나를 살펴볼 텐데요. 자, SD 바이오센서. SD 바이오센서. 지금 시장이 박스권이라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그래서 지난번에서도 엑세스 바이오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은 잘 팔았지만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떨어졌을 거예요. 박스권장이라 그런 건데 그래서 그동안 나노엔텍, 그다음에 SD 바이오센서 그다음에 엑세스 바이오 다 수익을 줬습니다. 간당하게 딱 3% 주고 빠진 게 이제 나노엔텍 정도일 거고 그리고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다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다 수익 달성이 다 됐어요. 근데 문제는 수익을 줬을 때 못 팔았던 사람들은 원래 가격대로 내려왔거나 지금 손실로 다시 바뀌었을 텐데 지금 확진자 숫자가 24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정부에서는 30만 명이 35만 명 이 정도가 정점이 될 거라 그러는데 그게 예측대로 되면 되겠는데 이게 또 일각에서는 이거 이러다가 40만 명, 50만 명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요. 저는 사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뭐 오미크론 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건 이거는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문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사망자가 어제도 128명인데 오늘 아침 기사에 다음 주에 사망자가 200명대 나올 수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겁을 주는 기사기는 한데 이 속도로 간다 그러면 진짜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망자가 하루 사망자입니다. 이게 100명대가 넘어도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30일 동안이면 3,000명이 사망을 하는 건데 일단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근데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병이 걸리고 그러면 면역력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30대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면역력이 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미크론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노약자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병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잠깐 아픈데 면역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조금 이게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이슈는 살아 있어서 그래서 뭐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 실적으로만 봐도 계속 지금 뭐 이제 등교하면은 뭐 일주일에 2번 검사한다 그러죠. 그래서 실적으로만 봐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공장이 24시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다 한 번씩은 지금같이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는 한 번씩은 다 들어줄 거다.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뉴스에서 막 공포감 주고 막 이렇게 지금은 공포감을 안 주잖아요. 근데 나중에서 이게 다시 깁사가 바뀌어가지고 사망자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죠. 하루에 100명씩 사망을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럼 이게 이슈가 되게 되면은 그때에서 즉 과거에서 공포감에 한번 움직인 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수익 날 때 잘 빠져나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SD 바이오센서는 그때 이제 저점 매수 잘 공략하신 분들은 오늘 올라올 때 5.4% 수익이 달성이 된 겁니다만 좀 더 욕심을 내시는 분들은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인 풍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산.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 분차트 밀리고 있으니까 현재 가격 34,500원에 공략을 해도 됩니다. 자, 지금 정도 가격에서 공략을 해도 되는 자리고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차트는 이미 여기를 한번 넘어갔고요. 여기를 또 2개를 넘어갔어요. 이미 넘어간 자리예요. 추세 전환이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원자재 가격은 폭등을 하고 있고
그 전고점 돌파를 바로 앞두고 있는데 이것보다 좀 더 가벼운 쪽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먼저는 이구산업이 먼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PJ메탈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뭐 삼화알루미늄부터 해서 오늘 움직여주고 있는 이제 흐름들이 좀 잡히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종목들이 바닥에서 모양을 잡고 있고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원자재 가격의 그 폭등이 비료로 갔습니다. 비료로 갔지만 이게 순환매가 조만간에 저가 철강주, 그다음에 뭐 대형주까지도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오늘 지수가 빠져서 그렇지 현대제철도 차트가 바닥에 있고요. 그렇죠? 이 무거워서 이거를 추천하는 것보다는 풍산이 나을 것 같아서 이걸 추천했는데, 그리고 동국제강 이런 차트들도 차트 이쁘죠. 그렇죠? 오늘 시장 흔들려도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슬슬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 철강,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좋아요. 좋은데 무겁잖아요. 무거워서 좀 더 가벼운 쪽으로는 고려아연이라든지, 그렇죠? 고려아연 한번 튀었다가 조정받고 다시 가겠지 뭐. 이미 기관들이 사서 갖고 있는, 그래서 고려아연 얘는 정배월이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려도 이런 종목에 물리면은 수익 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차트인데, 근데 조금 떴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래도 만만한 게 풍산인데 시가총액은 9천억 정도 하고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왜냐면 너무 가벼운 쪽들은 매매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쪽이 좀 나은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 분석을 해보면 지금 뭐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해서 실적도 앞으로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그리고 얘네들은 방산주로 들어갑니다. 탄피라든지 그다음에 포탄 껍데기라든지 이런 거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쪽은 이제 방산 쪽도 있고, 이제 아변, 뭐 그 비철금속 이쪽 하는 사업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컨센서스는 아마 더 좋아질 거예요. 매출액은 지금 점점 늘어납니다. 2조 5천억에서 3조 5천억 늘어났는데 올해는 3조 7천억으로 늘어날 거고요. 당기순이익도 719억에서 2,300억 늘어났다가 그다음부터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아마 이것도 컨센서스도 수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철강주들의 흐름들이 다 바닥에서 모양 잡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그냥 여러분이 기사만 찾아봐도 나와요. 원자재 가격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이슈가 돼서 이쪽에 대한 앞으로의 뭐 다음 10분기의 실적들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 왜냐면 철강 제품들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차도 못 만들고, 뭐 건설도 안 되고, 뭐 배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에서 뭔가 그 기본이 되는 재료, 우리가 뭐 만들기를 하더라도 뭔가 뭐 뼈대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그렇죠? 그 모든 기본이 되는, 산업의 모든 기본이 되는 뼈대가 당연히 철강 산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철강 가격들이 급등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스프레드 마진이라든지 그 마진 폭들이 이제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가격이 늘어난다고 얘네들이 싸게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만약에 재고 물량을 쌓아놓은 게 있다면 이번에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아마 그런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뉴스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풍산 가격 전략 아까 드렸으니까 이렇게 조정받고 이번 타이밍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풍산 만나고 왔습니다. 원자재 관련주 풍산이죠. 지금 가격에 공략 가능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순환매도 곧 올 수 있다 의견 주셨고요. 오늘 매수가는 33,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조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카카오뱅크 네, 49,500원에 50%거든요. 49,500원에 50%?
예, 6만 원에 사가지고 계속 이렇게 음. 추가 매수해서 이 단가를 맞춰놨는데 네. 오늘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궁금해서요. 일단은 좀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제가 카카오뱅크 한번 상담해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예, 전에 제가 네. 그 매수가가 오면은 전화 한번 해달래서 전화 다시 드렸어요. 잘하셨어요. 일단은 그때 예.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예. 그때 상황이 아마 이때 아니면 이때였을 거예요. 근데 빠질 만큼 빠졌고 그냥 버티셨다가 나중에 매수가 근처로 오게 되면 다시 전화를 주시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주고 있는 중이고 지금 기술적 반등 수준인데 이게 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이제 한 차례 더 움직이게 되면 이제 5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예. 만약에 이제 지수가 조금 이제 탄력이 떨어지거나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 다시 올라올 때쯤에서 비중을 조금 더 일찍 줄여도 상관은 없어요. 아, 그 5만 5천 원 되기 전에 줄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수가 제가 목표치를 1차는 여기에 두고 2차는 여기다 뒀지만 2차를 못 가고 1차를 찍고 바로 떨어지면서 지수가 갑자기 밑으로 쾅 하고 떨어져 버리게 되면 모든 종목들이 급락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러면 될지 안 1차는 될지는 그럼 1차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수를 보고 매매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수가 갑자기 급락을 한다. 그러면 얘도 그냥 거기서 팔아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아직 지수가 급락하는 수준은 아니니까 버티셔도 좋은데 지수가 한 2,800을 갔을 때 얘도 한 5만 5천 원쯤 가면 팔면 되는데 만약에 2,800을 갔는데 얘가 5만 1천 원밖에 못 갔다. 그래도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지수가 2,800 갔을 때요. 2,800 정도 갔을 때. 그래서 그때쯤에 맞춰가지고 그냥 파셔갖고 시장의 흔들림을 좀 그러니까 이거를 방송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800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자, 시장은 지금 2,800을 돌파를 해서 이거 2,900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욕심을 더 내도 돼요. 근데 2,800 왔는데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이제 흔들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슬슬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팔아야죠. 아, 그래서 매일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근데 이게 너무 제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면 불안하시면 방법은 또 다른 게 있는데 예. 지금 팔면 돼요. 불안하잖아요. 뭐라 갖고 있어요? 근데 팔아야지. 그래도 2,800까지 갖고 가볼게요. 그래서 불안하시면은 파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수익으로 이제 거의 이제 들어왔는데 불안하게 가져가다 보면은 결국은 못 버티고 흔들리다 또 던지게 되거든요. 어쨌든 불안하지 않으면 조금 더 가져가셔야 되고 불안하면은 저는 단가가 낮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 높다고 하긴 좀 그런데 저항대에 지금 부딪히게 되면은 바닥에서는 한 28% 정도 올라온 수준이고 이제 앞으로 올라갈 목표치는 대략 한 10%폭 안에서 움직일 것 같아서 어쨌든 수익 날 때 잘 비중을 잘 줄이시는 게 일단 좋겠다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삼부 토건. 삼부 토건 일단은 지금 저가 건설주들이 어제 이제 건설주들이 계속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야가겠죠. 많이는 안 빠지는데 강한 모습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GS건설, 삼성엔진은 오늘 폭등하더라고요. 삼성엔지니어링. 그래서 이 정도 흐름이면은 강한 거죠. 그래서 이쪽 건설주 흐름들이 아직 양호하게 근데 오늘 지수가 폭등을 못하니까 대부분의 지금 대형주 건설주들도 그냥 그 자리 가만히 있습니다. 어제처럼 이렇게 막 강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얘 빼고는. 그래서 그냥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삼부토건 그냥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매수 가격이 2,600원이면 매수 가격이 좀 높아요. 다시 흔들릴 걸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는 1차적으로는 2,000원, 2차적으로는 1,700원대. 근데 2차적으로는 안 내려오는 게 좋아요. 이거 2차적으로 내려오는 자리는 어쩔 수 없이 물려가지고 어떻게 한번 인공호흡을 해볼까 하는 그러니까 이게 확 하고 빠져버리면 손실이 크잖아요. 그럼 뭔가 살려봐야 되는데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다 죽어가니까 그 자리가 하는 자리가 2,700원대인 거고 웬만하면 안 내려오는 게 좋고요. 2,000원이 지지된 상태에서 다시 올려야 되는데 매수 단가가 높으니 매수 단가가 낮은 2,000원 쪽에다가 추가 매수를 노리셔라.
2,000원 쪽으로 내려가면은 얘도 한 17, 18% 정도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빠지면 추가 매수를, 올라가면 매수단가 높으니까 일단은 비중을 줄이세요. 그래서 단가가 좀 낮게 공략이 돼서 가져가셔야 되는지, 이걸 높은 상태에서 가져가다가 갑자기 저쪽에 있는 대형주 건설주들이 흔들어 버리게 되면 이쪽 애들도 변동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쪽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형주들이 잘 버티는지, 그리고 이쪽으로 완벽한 섹터로 포함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해저 터널 관련주들하고 이쪽 섹터들이 움직임들이 최근에 좋았으니까 그쪽 애들도 흔들림이 세게 나오면 얘네들도 불안감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애들도 잘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도 유튜브 상담이고요. SK 바이오팜으로 가겠습니다. 얘도 조금 더 가져가야 되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안 올라갈 것처럼 1월 달까지 맨날 빠지더니 그다음에 또 중간에 올라왔다 또 빠지더니 다시 올라왔는데 바닥에서는 한 13% 정도 올라왔고요. 많이 올라왔죠.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높아갖고 아무런 기별도 없는 상황인데 일단 9만 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9만 원 갔다가 다시 또 밀렸다가 올라갔다 밀렸다 이런 박스권을 계속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9만 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계속 박스권 9만 원 갔다가 내려갔다가 9만 원 갔다가 내려갔다가 9만 원 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이슈가 불어닥치면 그때는 올라가겠죠. 10만 원 쪽으로.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보유하세요. 올라갔다 또 떨어지겠지. 그냥 보유. 올라왔네. 또 떨어지겠지. 그냥 인정하면 마음이 편한데 계속 올라오기를 바라는데 맨날 올라갔다 떨어지면은 이제 지겹고 짜증나고 힘들어서 손절해 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냥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보유할 만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세요. 10만 원 회복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네. JW 신약이요. JW 신약. 예. JW 신약. 4,450원에 20%요. 450원. 4,450원.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네, 올해 1월 달 정도예요. 1월 달이면 그래도 꽤 됐는데요, 그래도. 네, 좀 되긴 됐는데 몇 달은 안 됐어요. 예. 그래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추가 매수 물타기를 했으면은 수익으로 벌써 빠져나왔을 것 같은데 깜빡 잊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일단은 바닥 모양에서는 이렇게 이중 바닥형을 만들어놔서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단가가 지금은 그 자리가 참 애매한 가격이죠. 그러니까 단가를 여기서 추가 매수만 잘 했다면은 한 단가는 이 정도까지 누렸다면, 그러니까 이 정도만 됐으면 지금 수익 구간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 구간에서 버티는 것과 손실에서 버티는 거는 정말 땅과 하늘 차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손실 구간은 있기는 한데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타면은 4,500을 돌파를 하면은 5,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이고요. 네. 만약에 다시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한 3,800원대로 다시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도요? 네, 근데 이왕이면 안 내려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장세가 박스권장이 됐고 매매 시장이 펼쳐졌기 때문에 네, 네. 밀린다는 거는 그 차트는 약하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리면은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밀리지 않고 그냥 4,500원을 뚫어서 5,000원 쪽으로 가는 게 제일 깔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괜찮아 보이니까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받는 있는 중인데 많이는 잘 안 빠지네요. 15,800원. 위에서 사니까 주식이 어렵죠. 올라간 폭에서 조정받을 거 생각하고 물타기 하세요. 물타기 하는 가격 찍어드릴 테니까 자, 1차 물타기는 14,500원, 2차는 14,000원, 3차는 13,500원 정도 이렇게 3번 나눠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3차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서부터 3차까지 밀리면 마이너스 한 10% 정도 떨어질 거니까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밀리면 살 수 있고 안 밀리면 괜찮으니까 알아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밀리면 추가 매수를 저기서 하면 되고 안 밀리면 그냥 냅두세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수익으로 바뀔 겁니다. 그 정도 전략 가지고 대응하면은
수익에서 좋은 결과 있으리라 봅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자, 인지 컨트롤스. 이것도 참 못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16,000원의 비중 10%. 여기서 이렇게 물린 거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갖고 있어야지. 하락연자로 떨어졌는데 아직 돌리는 기별도 없고 이게 수급이 꼬여서 그래요. 시가총액은 1,900억. 뭐 이렇게 너무 가볍지도 않은데 실적이 상태가 안 좋나?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사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동안에서 실적이 안 좋다 흑자 전환을 했네요. 작년에. 뭐 상패 위험은 없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여기서 많이 올라갔었네.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에 따른 후유증이 나오는 중입니다. 이게 이 위치가 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였다면 그냥 버티고 있으면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더 밀렸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한 번은 다시 갈 겁니다. 가기는 갈 건데 지금 많이 올라간 거에 따른 후유증이 지금 계속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가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대고 있는데 누가 자꾸 사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모으고 있어요. 근데 세력들은 저 개인 투자자들이 사모으는 것들을 아마 뺏어갈 겁니다. 어떻게? 악재를 터뜨리겠죠, 뭔가를. 그래서 콱 하고 흔들어 버려갖고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갖고 던져버리게 되면 그게 매수의 기회인 거예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갖고 야, 이 종목은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손절 안 하면은 더 급락하겠는데 내일도 한가 가겠는데 막 이렇게 막 시간에서 막 한가 떨어지고 막 무서울 때 있죠. 그럴 때서부터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바닥을 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사서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14,000원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16,000원 물린 거는 쉽지는 않겠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여보세요? 연결이 네, 들리시죠? 자, TV로 여보세요? 보시면은 TV로 보시면 30초 뒤에 저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화로만 저랑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TV 소리는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차트만 TV로 보시고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애경산업. 애경산업.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예, 20%. 24,000원. 24,000원. 20%. 이거 사신 지는 한 3, 4개월 정도 되신 건가요? 아니면 그 훨씬 전? 아이고, 오래됐어요, 몇 년. 몇 년 되셨어요? 예, 그래, 이거 너무 지겨워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한 몇 년 되셨는데, 근데 여태까지 어떻게 잘 갖고 계셨네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눈 감아 있었죠. 예. 지금 이제 그 위드 코로나, 그다음에 리오프닝 이런 얘기는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결국은 치료제가 나올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2년 전에도 코로나 있을 때 얘기했지만 이게 인류가 종말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결국은 인류는 그대로 살아남을 거고 치료제는 나올 거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결국 나중에 승리할 거다. 이게 저는 해피엔딩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경산업도 화장품 관련주 쪽이잖아요. 예, 예. 다시 올라갈 흐름이 나올 겁니다. 예. 그냥 장기 투자로 그냥 냅두면 돼요. 맞아요. 그러려고요. 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화장품 관련들이 강하게 움직여서 얘도 바닥에서 좀 움직였죠. 예. 근데 아직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네요. 예, 예. 너무 안 움직여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대장은 아니고 예. 쫓아다니는 그냥 밑에 쫓아다니는 쫄병 같은 애들인데 먼저 강한 애들이 먼저 화장품 쪽들이 강하게 치고 가줘야 돼요. 근데 아직 그 정도의 흐름까지는 아니라서 그 기대감에 움직인 거지. 지금 사람들이 다 마스크 다 훌훌 던져버리고 다 화장하고 다니고 막 이러진 않잖아 아직. 예. 여전히 마스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이라는 부분들도 나와봐야 하는 거고 뭐 예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었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하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로 버틴 다음에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타이밍에서 반등 주면은 한 2만 1,000원, 2만 2천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냅두세요 그냥. 그래서 한 2만 2천원 갔을 때 다시 질문 주시고 그냥 중장기 투자로 봤을 때서는 수익으로도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년 동안 버티셨다면 1년 안쪽에서 수익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잘 수익에서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아, 예.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신풍제약. 최근에 좀 거래가 실리고 좀 단타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네요. 차트 모양은 좋네요. 아, 근데 매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네요. 10만 7천 원이면 지금 3만 5천 원인데 최근 바닥에서 10만 7천 원 가려면 5배가 가야 됩니다. 500%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도 200에서 300% 올라가야 되죠. 거의 185% 정도 올라가야 되는. 180% 올라가면 그 가격이 복구가 되는데 아마 질문하신 분도 10만 7천 원짜리로 복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현재로서는. 그 가격은 좀 어려워도 5만 원까지는 그래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 이상도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5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고 이 이상부터서는 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5만 원 이상서부터서는 이제 그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잘 빠져나오는 자리인데 10만 원은 굉장히 희박하고요. 여기서부터 뭐 여기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지금 비중이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에서는 추가 매수하기 좀 어려워도 살짝 밀리면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대신 추가 매수하고 나서 한 5만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비중을 왕창 줄여야 돼요. 5만 원짜리도 지금에서 5만 원짜리면 40% 올라가는 자리인데 이게 확정적이고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다른 종목 다 손절하고 이거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드린 것뿐이지 지금 얘가 40% 올라가면 제가 그러면 다른 종목 뭐하러 추천합니까? 그렇죠? 이것만 추천하겠지.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제약주들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은 10%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얘도 올라가는 건 10% 정도예요. 10% 정도면은 어제의 고점 정도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움직이는 애들이고 운이 좋다면 내지는 강하게 들어온 애들이 땡겨준다라면 5만 원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만 원이라 생각을 하고 막 무턱대고 막 사시면 안 된다는 거. 어쨌든 차트 흐름은 괜찮으니까 잘 보유하셔갖고 5만 원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잠시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통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 종목 풍산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자재 관련주죠. 고스나마이가 강하게 올 수 있다 의견 주셨고요. 오늘 매수가는 33,500원 잡아주셨는데요. 현재는 3.04% 상승한 33,8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료 관련주, 해운주, 원전주, 비철금속 관련주가 특히나 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좀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1.4% 하락한 2,70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24% 빠지면서 900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자재 관련주들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원자재 쪽에 비료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효성 OMB 차트를 보면 효성 OMB가 지금 27%대, 26%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원자재의 이슈는 다시 비철금속 쪽으로 돌릴 겁니다. 왜냐하면 비철금속들이 지금 2017년도 차트서부터 보면은 지금 신고점을 각도가 이래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신고점을 지금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니켈, 알루미늄, 그다음에 구리 이런 이쪽에 지금 가격들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제도 폭등을 해서 오늘 이슈가 돼서 이쪽
오늘은 농업 관련주가 움직이지만 조만간에는 저쪽. 그래서 오늘은 풍산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대창도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대창도 보면 구리 이쪽, 비철금속 이쪽 관련주 쪽인데 얘네들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줬죠. 바닥에서 36%가 올라간. 근데 지금 강세를 보인단 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구산업도 신고점을 아직은 못 뚫었지만 강세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죠. 근데 제가 뭘 보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바닥에서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 흔적이 있어요. 그래도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루코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얘도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게 있어요. 또 풍산은 올라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가 가겠죠. 뻔한 거잖아요. 황금 ST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것도 비철금속인데 이렇게 바닥에서 얘네들은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얘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폭등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살살살살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풍산도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실적이요?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 실적이 좋았는데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 올라갔다가 올라간 거에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못 갔어요. 생각보다 많이 못 간 거고. 그리고 지금 동국제강도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전체 다 종목들이 지금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철강업종들, 건설업종들 이쪽 애들이 좀 잘 버티고 있는 중. 그래서 어제서도 제가 이제 철강업종들을 봤던 게 원래 건설주가 움직이면 철강업종들도 같이 잘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철강, 건설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좋아 보이는데 근데 왜 건설주를 왜 안 갖고 왔느냐? 왜 추천을 안 하느냐 그러면 건설주들은 그래도 바닥에서 그래도 올라간 폭이 좀 있습니다. 근데 철강주들은 올라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GS건설 같은 경우는 좀 올라와줬죠. 올라왔잖아요. 이걸 추천을 하느니 차라리 현대제철을 추천하고 말지. 그렇죠? 현대제철. 그리고 기계주들도 오늘 많이 최근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두산, 두산중공업. 얘네들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천하기가 좀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추천할 거면 포스코를 추천하는 게 낫지. 올라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건설주들이 이거 말고도 더 저가 건설주들은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게 그래도 있는데 업종의 대표주인 철강업종들은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동국제강, 포스코, 현대제철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추천하는 것보다 좀 더 가벼운 얼마나 만만합니까? 풍산. 이 만만해서 추천하는 건 만만해서. 그래서 만만한 쪽으로 돌려 들어가면 되고 이것보다 더 가벼운 쪽들이 있을 겁니다. 폭등은 가벼운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얘네들은 그냥 안전한. 그래서 지금은 이런 안전하게 생긴 바닥에 있는 이슈가 돼 있는 그런 종목들로 공략하면 안전하게 지금은 포트를 꾸려서 박스권장에서 재미있게 순환매로 노릴 수 있다. 뭐 은근슬쩍 기계주 잘 갔잖아요. 그렇죠? 건설주도 은근슬쩍 잘 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철강주 차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SK증권. 자, 지수가 지금 박스권이고 별로 그렇게 지수가 폭등을 안 하니까 얘네들도 폭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점은 잘 지지해주고 있고 이번에 들어주게 되면 950원 쪽으로 올라오면 아니다 그냥 수익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일단 한번 파시는 게 좋습니다. 지수가 이게 상승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제 미국 시장 빠졌던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전전날에서는 금리 인상 악재가 해소가 됐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올라갔다가 어제 빠진 이유가 원자재 가격 폭등,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에다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빠졌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쪽에 있는 이슈에 있는 종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SK증권은 바로 올라오면은 팔아다가 유가 관련주들은 조금 불안하고 차라리 원자재 쪽으로 관심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넷패스. 이거는 이미 수익 달성이 된 종목이지만 이게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이거 뭐 27,000원? 이거 기존에 사신 분이 아니고 방송 보고 사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수익은 났는데 지금 비중이 많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 물어보시는 거라면 괜찮아요. 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지수가 흔들려서 밀리는 거고 다시 여기 저번에 한번 강하게 쳤던 이 자리까지 다시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은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공개 방송은 오늘 없지만
시장의 흐름들이 박스권을 잘 타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추격 매수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고점에 떠 있는 종목은 철저히 피해 가신다라 그러면 또 다음 주 월요일 날에서부터 해서 또 다시 흔들렸다가 또 다시 올라오는 그런 매매 종목들은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걱정 마시고 이따가 뭐 신의 한 수에서도 못다한 이야기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산 업종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